먼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분통 터지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일단 역사 교과서 관련한 내용 좀 다뤄볼게요. 일단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뭐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 뭐 강제 동원은 또 바꿨어요. 한국인 노동자들의 참여다. 이런 식으로 강제성을 쏙 뺐거든요. 징병 관련돼서도 좀 표현이 바뀌었다고 그러고요. 네. 그렇죠. 이 독도도 점거에서 점령으로 또 표현도 바꾼 것도 있어요. 네.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이 강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맞을 텐데 해당 부처에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패턴이 있어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더라고요. 이 한일 정상회담 때 그 어떤 발언을 했느냐, 이를테면 독도 문제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답했느냐, 정봉계 청구를 했더니만 그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알아요? 외교부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네. 물어봐야지 외교부에 물어보라. 네. 아, 외교부는 그러겠죠. 대통령실에 물어보라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 독도 문제도 그냥 공사 조치 가지고는 안 되고 대사를 오라고 한다든지 네. 더 강력하게 항의해야죠. 맞습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외교부로 연락해야 되고 외교부 얘기를 들으려면 대통령실로 연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총리는 이 모든 내용을 신문을 통해서 듣고 있고 네. 총체적인 난국이 아닌가 싶은데요.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이 그 호객 만났다 이런 생각에 평소에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할 이야기 다 한번 보따리 풀어놓겠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독도라는 것이 이제 실효적 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뭐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뭐 영토가 당장 뺏기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네. 지금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이 지방선거라든가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정치 일정이 존재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 정치에 최대한 이제 활용해 먹는 거죠. 이럴 때는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대사를 불러가지고 입장이 어떤지 정확하게 전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지난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관방장관이 언론에 이야기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관방장관에게 그 진위가 뭐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 웬만한 일본 언론사의 지사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실효적 지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은 이제 분쟁 상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건데 특히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뭐라고 했는지 갑자기 때는 왔다 싶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일본에서 뭘 하고 왔는지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제 국정조사 한번 해보겠다. 알 건 알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죠? 송교 변호사님도 또 정보 공개 청구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의기획연대랑 같이 해가지고 네. 대통령실에 냈죠. 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할 걸로 생각했는데 네. 아예 그냥 외교부로 이송. 우리 소관 업무 아니다. 점점 뻔뻔해지고 있어요. 이 책임, 네, 확실하게 책임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실은 모든 국장 전반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대통령실이 알죠. 대통령도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 판인데 지금 뭐 어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 공개를 청구해야 할 사안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을 이해시키겠다? 이런 식의 발언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런 발언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일본 그 해당 지역 어민 단체 대표자에게 공식적으로 공언을 한 일이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오면 이야기하겠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도 분명히 준비해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 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이것만 딱 떼어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일본 오염수 방출 문제하고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대통령이 이른바 세 가지 조건, 오염수 방출을 하려면은 과학적 객관적 기준, 그다음에 국제 기구, 그다음에 한국 참여. 그러니까 한국인이 그 국제기구의 검증에 참여할 그 세 가지를 오늘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조건을 내세우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다 이미 일본이 자기 그러니까요. 정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일본의 뜻대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 뜻대로 방출이 되면
굉장히 우리의 상황이 어렵게 되는 게 후쿠시마 수산물도 계속 맡기는 굉장히 어렵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류를 허락했는데 수산물은 맡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오늘 제가 좀 들어보니까 좀 황당한 게 그 당시 무슨 말을 했냐고 국민들이 자꾸 묻는데 네. 그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답을 안 하고 답을 안 한 거죠. 수산물은 안 들어올 것이다.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이제 그 질문에 맞는 답을 맞습니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을 이해시키겠다고 하더니 전혀 이해를 안 시키고 있죠, 네. 오히려. 수산물이 수입하지는 않더라도 네. 수산물이 헤엄쳐서 우리나라 동해 바다로 올 수 있습니다. 바다가 뭐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아,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은 그게 해류를 타고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연근해업 완전히 폭망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인들이 수산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겁이 나서 그렇죠. 못 먹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런 네. 겁니다. 오늘 정진석 의원이 그 자리에 한번 있었나 봐요. 비슷한 이야기가 했는데 IAEA를 통해 가지고 과학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검증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일본이 했던 이야기예요. 맞아요. 일본이 이야기했던 금방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과학적인 국제기구 한국 참여 이야기인데 이게 일본의 기본 입장인데 국제기구가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게 IAEA라는 발음이 잘 안 되나요? 네. 예, 저기 국제 원자력 기구인데 네네. 여기는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이라는 원자력의 활용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구예요. 자, 그러면 해양이 방사성에 의해서 오염됐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환경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보건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국제기구 이름을 대더라도 하다못해 WHO 정도는 돼야지. IAEA를 대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미 오. 2020년에 있으시구나. 예. 네, 2020년에 이미 IAEA가 일본 이런 방산 방출 된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 국민 건강, 우리 생태계를 위해서 뭔가 어떤 의미 있는 조건을 3개씩 딱 달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은 이미 그 조건들은 일본은 다 충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결국은 일본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방출을 허용하는 것처럼 가닥은 잡아놓고 네. 그렇죠. 약간 때를 기다리는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예. 지금까지 그렇죠. 늘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슬쩍 한번 흘려보고 반응 보고 죽던지 아니면 또 그냥 아예 모른 척 해버리던지. 이번에는 기자단에 문자까지 돌렸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이 수입되는 일은 결코 없다. 이런 문자를 또 돌렸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방출이 허용이 되면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네.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후쿠시마뿐만이 아니고 일본 근처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을 다 우리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IAEA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인접한 국가들,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의 동의가 없으면 이거 사실은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으로서 한국이 가져야 되는 거고요. 네. 일본이 제가 보니까 G7이 지금 5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네. G7을 하는 본질적인 목표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목표예요. 실리적 목표도. 거기 보면 참여하는 나라가 G7 외에 동남아 국가들이 거의 다 옵니다. 재밌는 무슨 쿡 제도, 무슨 우리 이름도 처음 들은 나라들도 섬나라들도 다 와요. 네. 그 이유가 그 나라들을 이 후쿠시마 방류하는데 회유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일본에 있는 정치학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 중에 하나가요. 2019년에 이미 그 WTO를 통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금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2019년에 우리가 승소를 승소를 네. 했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명확하게 반대를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제소의 근거로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대통령이 이야기한 3가지 조건 이야기를 한 번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네. 그게 왜 심각하냐면 우리 국제법적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국제해양법 조약상의 조약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항에 따르면 일본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자신에게 발생한 오염 물질을 확산하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자기 영역 밖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국제법적인 권리로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직접 검증을 하고 일본에게 국제법적으로 미리 어떤 사전 예방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즉 대한민국의 고유한 권리예요. 근데 이번 3가지 조건 중에 그 어디에도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검증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IAEA를 핑계로 그냥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건 결국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에서도
우리가 지는 길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두려운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요? 뭐 만약에 지금 저희가 압박을 한다. 그러면 어떤 걸 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네. 가지고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하나하나 제대로 행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말씀하셨던 국제해양법 조약에 따른 검증. 그렇죠. 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다가 네. 여러 차례 정봉이 청구를 하고 요구를 했어요. 도대체 일본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좀 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벌써 2021년 4월에 일본 정부가 가기 결정으로 공식적으로 방출한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네. 그럼 그 후에 이후에 사실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만약에 하는 기구라면 계속 일본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일본이 오염수 자체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 그죠? 네. 지금 이제 일본은 어쨌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샘플로 뽑아가지고 무슨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샘플링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부터 제기했던 일본 연안의 심층수, 네 그리고 이렇게 퇴적된 네 그런 자료들을 끊임없이 일본에게 요구를 해야 되고요. 일본이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런 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국제해양법 제소도 준비하고 우리 근거를 갖춰야 되는데 이제라도 저는 그걸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외교적 노력 외에 이럴 때 오히려 이제 국제시민연대 이런 네. 게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했잖아요. 네. 그 핵심이 보니까 30, 40대 주부층들. 우리 이제 민주당은 지금 이 한일 정상회담 문제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주부들은 이 해양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네. 제일 민감해요. 네. 그렇죠.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네. 환경 문제, 이 보건 묵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저는 젊은 층들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어부들은 실제로 엄청 반대하죠. 엄청 네. 반대하고 엄청 있죠. 반대하죠.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시민연대도 필요하고 야당 차원에서도 일본 한번 방문하는 것도 의미 있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한 3, 40년 전의 일입니다만 유럽에서 국제하천연대가 있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를 지나가는 강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발하면서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됐는데 녹색당이 유럽 국가들에서 막 진출하는 과정에서 국제하천연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해요.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본보다는 정치 선진국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 우리 좀 민주당에 한번 가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네, 그리고 일본의 그렇죠. 환경단체라는 시민단체를 만나보는 것도 의미 있다.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님께서 우리 당 의원들이랑 같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다가 계속 원안이 네, 계속 자료 요청하고 네. 그래야 원안위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것 같거든요. 원안이 쪽에 자료 제공 요청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좀 더 이제 좀 더 네, 적절할 필요 있을 것 같고 일본 방문해서 좀 항의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근데 이제 일본 상황이나 이런 것들하고 일본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기획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안위에 도대체 일본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공개하라고 했더니 답이 뭐라고 온 줄 알아요? 뭔데요?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한다. 말이 안 되냐, 이제. 네. 지금 그- 국가의 가장 중대한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생각이 나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정상회담 그 NLL 발언 그 결국은 오픈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맞아요. 그런 말할 그렇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또 양광숙 님도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민주당은 계속 장외로 나가 외쳐야 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국민들 가려운 데를 긁어줄 때랍니다. 라고 또 말씀해 저는 주시네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불거지기 전에 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그 확대 간부 회의에 네. 가가지고 뭐 지도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부산하고 제주 갔더니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 곧 방류한다는데 네. 이게 네. 굉장히 커서 맞아요. 아니 그 서울에서만 하지 말고 부산 네. 제주에서 좀 한번 뭔가 문제 제기를 좀 하자. 맞아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한다는 평가가 있더라. 부산도 한번 가서 부산에서 한번 하고 부산 특히 이제 그 어민들이나 수산물 파시는 분들이 그렇죠. 불안감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우리 송파에도 우리 수협 중앙회가 있어요. 있죠. 예. 네, 수협 우리 수산 분들이랑 같이 연대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최현정 님이 부산인데요. 방사능 걱정입니다. 제주, 부산, 해안가 비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네. 서울에서 집회하고 서울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좋지만 부산이나 제주 이런 데 가서 한번 저희가 필요할 문제 것 제기도 같습니다. 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정권이 IAEA나 일본 뒤에 숨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명확한 의견, 어떤 의견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의견이 없다는 게 정말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빨리 해주고 싶어. 이게 아마 입장일 거예요. 해달라는 네. 대로 그냥 다 해주고 네. 싶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현 상황을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하려고 진상 규명도 요구하려고 하면서요.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이 삭발까지. 왜냐면 삭발했죠. 실제 네. 불안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 수산업계 쪽에서는. 근데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을 했어요. 네. 대일 굴욕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근데 이게 과연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일단 국정조사 요구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하니까 이제 좀 더 밀어붙여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외교적 사안이다 보니까 국회 내에서의 국정조사를 얼마나 밝힐까 이런 걱정은 있는데. 예. 그렇지만은 이게 이를테면 단순히 막연한 국제 관계가 아니라 당장 우리 식탁 또 우리 해양 생태계와 연관되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주 강하게 좀 밀어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정조사서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위헌, 위법 이걸 적혀놨더라고요. 명확하게. 위헌이라는 게 이제 독도 관련 이제 영토 주권에 해당되는 문제를 발언을 했는가, 맞아요. 또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것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는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일단 일본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언론사에 이 내용을 보도한 이유가 뭐냐, 근거는 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저희가 추적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비공개라도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통해에서라도 한번 그 오믈렛 먹으면서 했던 발언들을 보자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박 부원장님께서 일본에 좀 방문 좀 해보자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댓글 중에는 그렇게 언론에 나온 보도만 민주당 보지 말고 일본 쪽에 가서 물어봐라. 네네네. 니네들이 한번 가서 추적을 해보고 한번 해봐라. 네네. 이런 얘기를 그것도 하시는데 좋죠.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제일 전문가들이나 연구자들이 한국인들이 많아요. 네.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글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우리 민주당에서 간다면은 제보 같은 거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이 아니라 일본 현직 관료와 정치인의 발언이니까 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지를 한번 일본에 가서 네, 확인해봐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서유 라이브 265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또 저는 240분 정도 아. 하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박주민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고 하시고 민서유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서유 구독 채널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갑니다.